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동아리 수다 연예편 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우현이고요.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여명이라고 합니다. 네, 영저격수다의 히어로 여명 대표 나와주셨고요. 또 뉴페이스 한 분 저희가 어렵게 경건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서희 작가님을 대신해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급조. 아, 급조 아니에요.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3월 둘째 주 네이버 연예의 랭킹 5 연예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우리 여명이 준비를 했어요. 뭔가요? 아, 요즘 제일 네. 핫한 드라마가 네. 바로 시그널이랑 태양의 후예라고 하고요. 네.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KBS ETV죠. 원일리는 공중파. 없으니까. 네. ETV에서 네. 그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기염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우와. 이게 뭐 신사의 품격을 네. 연출했던 아, 김은숙 작가. 네, 김문숙 네. 작가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오글거리지만 막 여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정말 꽉꽉 차 있어요. 남자의 마음도 쿵하게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제 자체가 이제 군대 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네. 이게 그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저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군대에서 저렇게 실제 했다간 진짜 뭐 뼈도 못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사나이 그 뜨기 3주 전부터 막 작업 엄청 한다던데 정비하고. 아 그렇죠. 실제 아, 그렇게 약간 하고. 예. 아, 장학사 오실 때 청소하는 네, 그 네. 느낌으로? 네. 뭐 그래서 태양의 후예 상당히 공업 주변에 네. 제 이제 그 여자 후배들도 요즘엔 계속 태양의 후예 얘기만 해요. 특히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이죠. 송중기 송중기가 너무 남자가 멋있다. 됐어요. 네, 원래 너무 미소년이었다가.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쵸. 막 제대하고 나서 아. 바로 찍은 드라마가 태양의 잘 후예이기 골랐어. 때문에 건강 잘 되겠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진짜 분기가 들어있어. 그렇죠. 그 군이 물이 아직 안 빠진 상태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저는 이걸 태양의 후예를 보진 네. 않는데 짤로 되게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짤은 진구 씨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부사관과 장군의 딸과의 그 사랑 이야기. 예. 뭔가 애절하고 뭔가 좀 처절한 처절한. 좀 그렇게 하죠. 그 장군의 딸, 그러니까 뭐 장군이 아마 쓰리스타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서로 마주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 모직 변경을 시켜가면서 네. 저기 전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 사랑이 좀 대단히 애틋해 보이기도 하죠. 진짜 애틋해요. 아 맞아, 애틋이라는 단어가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처절. 그래서 저는 그 진구가 그 장군님에 의하여 뭐 우리 딸과 헤어져 주게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별 통보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여자친구는 그 계급상으로는 위는 맞아요. 진구보다 위에요? 그렇죠. 네, 중인데 사실 뭐 중인.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짬상으로는 그래서 둘이 막 헤어지는. 짬상으로는 친구가 더 높을 수도 있죠. 네. 상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이고 그러니까 하면 장교와 이제 부사관 간의 사랑인데 네. 뭐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부모의 입장에선 일단 장교를 둔 부모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좀 그걸 이제 뭐 특히 이제 아버지가 쓰리스타이기 때문에 또 이 드라마 연출상 그 장군님은 송중기 씨가 대위로 나오죠. 네, 맞죠, 대위. 육사로 나온 대위예요. 그래서 이 대위를 사익감으로 좀 찍어둔 거예요. 그럼 송혜교는 어떻게? 알아서 잘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송중기 씨랑 그 뭐지 중이하고 전혀되지 않을 것 같고 서로 완전 그냥 전우애 이상은 없어요. 그렇죠. 전우애 이상은 없고. 명대사는 뭔가요? 명대사 그 진구랑 김지영 커플의 명대사부터 말해요. 전 되게 막 심쿵했던 게 제가 좀
디지털 군복 패티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붙잡힌 그거에 대한 패티시가 있는데 이게 막 그 여자가 진구 씨한테 이발 왜 날 신경 안 쓰냐고 막 반말을 하는데 연인처럼 근데 이 진구 씨는 계속 뭐 단아까 쓰면서 차갑게 대해요. 그럼 딱 돌아서서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말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막 가요. 상남자네. 딱 캐릭터 자체가 멋있어요. 딱 그 여자 중이가 귀가는 상관한테 다시 할게요. 귀가는 상급자에게 경례도 안 하고 가나라고 하는데 딱 지은 거 돌아가가지고 어머. 딱 각자가 경례하고 딱 가요. 저 그거 심쿵. 그 뭔가 애틋하면 되게 심쿵이었어요. 뭐 그렇게 공감이 안 가는데. 상태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읽어드리자면은 송중기 씨가 하는 대사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심쿵 대사라고 1위로 올랐더라고요. 1화에서. 봤어 나 이거. 심쿵하셨나요? 그때 보고 뭐야 막 이랬어. 그러니까 뭐 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1회 만에 1회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인 거를. 밀당 따윈 없다. 일단 극중 전개가 되게 빠르게 돼요. 빠르게 되기 사랑의 때문에 감정이 되게 저도 무슨 하루 만에 사랑하게 되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 되게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저런 상태에 둘이라면은 연애를 되게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아니 제가 봤을 때 송중기 송혜기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둘 다 미나 미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저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죠. 안 되죠.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상급자에게 보고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가 와. 야. 그래서 막 이게 장면이 송중기가 송혜교 씨한테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라고 물을 때 송혜교 씨가 군인이만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한대요. 그리고 둘이 딱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되게 긴장되는 장면에서 송중기 씨가 막 이런 대사 잘 하잖아요. 막 능청스러운 거. 그렇죠. 예. 대답은 누가 하나? 라고 하는 장면이 심쿵이었다고. 명희는 심쿵하지 않았어. 전 오로지 친구.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읽어드리자면은 규정상 그 근무 중에 술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예. 휴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아마 근무 중이었을 거예요. 휴가가 아닌 상태에서 둘이 와인을 먹는 씬이었어요. 송혜교는 와인을 먹을 수 있는데 딱 와인을 먹으면서 송중기 씨한테 규정상 와인 못 먹겠네요? 라고 하니까 송중기 씨가 키스를 돌발 키스를 입에 와인 키스. 네. 그렇지.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것을 이제 그 빙자해서 이제 키스를 하는 거지. 예. 근데 무슨 술을 안 먹어. 영래에서도 술 먹거든요, 장교들. 그래서 이게 연예인면 탑에 올라와 있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사의 필력이 되게 좋은 게 마지막 문장이 몇 분 전 박터지게 싸웠던 이들이 펼친 것이라 더욱 심장을 굳건하게 때리는 장면이었다. 심장을 굳건하게 때려? 네. 저는 태양의 후예에서 개인적인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게 송중기와 송혜교가 되게 단숨에 사랑에 빠졌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헤어질 때 송중기가 저는 군인입니다 하면서 그들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 강선생이 송혜교죠? 송혜교, 예. 강선생 가족, 그 가족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이걸 저희 자유경제원 연구원들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네. 이 대사 나오자마자 전부 다 우리 다 막 소리 지르고 병이야, 병. 자유경제 병이야. 저는 깜짝 놀란 게 본격 애국 드라마라며 막. 제 핸드폰 성명에 즐겨 쓰는 문구였거든요. 이런 우리 평범한 하루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작가님 애국 고수신 걸로. 작가님 애국 보수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김은숙 작가가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다음 주제는 뭐죠?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두 번째 네. 주제는 음. 헐리우드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오. 클레이 모레츠 이쁘시죠? 소식인데요. 이뻐요? 네. 그래요? 제가 좀 네. 납작 넙대 대한 네. 형이라서 그런 좀 클레이 모레츠나 고현정 씨나 그런 그렇구나. 약간 넙대 대한데 이쁜 분들 되게 좋아해요. 개취니까 개인적 취향이니까 저는 사실은 네. 대단히 이쁘다라고 오. 드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제 헐리우드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만큼 약간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클레이가 영화를 하나 찍은 것 같아요. 제 5친공이라고 하는 영화 찍었는데 군인 제 얘기인가요? 5친공 그건 잘 몰라요. 아니 군인 얘기 아니고 제 네. 이름 뭐 폭력 뭐 이름 뭐 사문 뭐 이렇게 뭐 이거 쭉 어. 뭐 바이러스 막 하고 뭐 다섯 번째 친공이 다섯 번째가 와서 이제 그거하고 맞서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홍보차 방안을 한 것 같아요. 오. 예, 홍보차 방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기사 내용은 뭐냐면 네. 이제 클레이가 방안을 했는데 네. 이제 에릭남이라고 아시죠? 엄친아 네.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정말 잘생기고 제가 봐도 참 잘생긴 훈훈하게 좀 생긴 헷갈려. 에릭남, 로이 네. 킴 뭐 이런 애들 더 있지 않나? 다 헷갈려. 그렇죠. 뭐 에릭남. 김필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오디션 그 네. 음악 오디션을 네. 통해서 다 이제 그 성장한 아.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에릭남 엄친아라고 부르는 에릭남하고 네. 아주 두터운 사이를 과시를 해요. 그러니까 오. 에릭남도 이제 그 다시 이제 새로운 앨범을 오. 내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클레이 이렇게 그렇죠. 예. 와. 네, 클레이가 가는 곳마다 같이 동행을 오. 해줘서 친구를 과시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남녀가 네. 젊은 썸. 남녀가 있으면 막 썸 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기사의 내용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기사는 그런 게 아니다. 전혀 썸이 아니고 정말 이제 클레이의 에릭남은 클레이에게 그냥 네. 남사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정말 좋은 친구다. 사람 자체가 상냥하고 친절하다. 에릭남이 LA에 산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다가 이게 클레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인데 그 밑에 기사가 더 재밌어요. 뭐예요? 그거 이제 비교해서 그 브라질의 국가대표 네이마르 축구 선수 아시죠? 예, 대단히 유명한 네. 지금 FC 바르셀로나에서도 좋아하죠. 예 간판 이제 공격수인데 이 네이마르는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들도 네. 있습니다. 예. 오. 근데 이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25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어린 건데? 국제 나이로 따지면 이제 23. 더 어리고. 오. 예, 23인데 아들이 있어요. 와. 네, 네이마르하고 클레이하고 지금 열애설이 예, 열애설에 휩싸였는데 두 사람한테 이게 진위 여부를 이제 묻는데 두 사람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건 클레이 그 에릭남과의 관계를 묻는 건 이렇게 이제 인터뷰했잖아요. 우리 친구예요. 예. 근데 이제 네이마르와 관계를 묻는 그 질문에 클레이가 이렇게 대답하면 대답하기 어렵다. 어머. 미안하지만 노코멘트 하겠다. 어머.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약간 분명한 썸이 있는. 오. 예, 근데 그러니까 유부남이시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에릭남은 에릭남은 너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예, 네이마르는 그래 나의- 좀 썸이 타고 있다. 어. 예, 그런 소식이. 와. 재밌다. 원래 에이스 플레이급 축구 선수들은 부인 따로 있고 여러서로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 워낙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 맞아. 네. 연봉이 뭐 상상을 특히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나가는 축구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돈 때문에 뭐 그런 건 또 아니겠지만 상당히 매력적이죠. 돈도 많겠다. 축구 축구 잘하고. 선수잖아요. 힘도 좋겠다. 그렇잖아. 그리고 이게 바빠. 바빠. 축구하러 다니려면. 그리고 막 그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연예인은 특정 마니아만 좋아한다 치더라도 축구 선수는 거의 그렇죠. 전국구라고 네. 하는 맞아. 표현처럼 네. 맞아. 전 세계인들의 우상이니까. 우상이죠. 예. 특히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와. 예, 브라질 하면 축구의 축구, 예, 나라잖아요. 축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축구 한번 하고 나면은 특히 이제 국가 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100명씩 죽는데요. 저도 슬픔에 따라서 자살을 하고 이겨도 너무 강분한 나머지 진짜 실제 대박! 월드컵 기간에 그래서 브라질은 열정적이다. 예, 브라질은 이제 죽고 사는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와. 진짜로. 맞아 진짜 오. 예, 실제로 한 100명 정도가 오. 이겨도 죽고 저도 죽고 슬픈 얘기인데 우픈 얘기죠. 무슨 얘기죠? 오. 그런, 되게 재밌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클레이를 네. 잘 몰랐어요. 음. 그래서 잘 모르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네.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클레이가 보니까는 뭐
전 뭐 기사에 찾아봐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네. 이제 이 방송을 한다고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야, 클레이 모레츠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린랜턴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거기 아역배우로 나왔던 게 이제 클레이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예쁘게 컸다. 근데 이제 자꾸 얘기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여명 씨는 이제 예쁘다고 보면 어디까지는 개취입니다. 어디까지 개의 취향인데 저는 처음에 SNL 코리아에 나왔었어요. 이 클레이 맞아.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 스타일인지 모르고 저는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아니면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 예, 오셨는데 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분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나보다 그래 뭐 지금 와 팬들에게 네,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에릭남이 정말 대단한 게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대한 공부도 되게 잘하고 영어가 되고 되지 당연히 또 되게 막 막 프렌들리하니까 되게 막 인기가 많대요. 그 그 인터뷰 방송 한번 봤어. 그래서 누구지? 그 유명한 제이 폭스 있잖아요. 제이 폭스는 그 미국에 가서도 뭐 트위터로 막 에릭남한테 막 팔로우 신청한 다음에 막 그 앨범도 에릭남이 나온 앨범을 막 홍보해주기도 하고 스스로 그 정도로 되게 또 바바라 팔빈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바바라 팔빈이라고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로 되게 유명한 제일 핫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도 인터뷰를 에릭남이 했는데 돌아가다가 번호로 따라오더래요. 바바라 팔빈이 에릭남의 그거를. 아니 에릭남 자체가 대단히 젠틀한 친구인가 봐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된 사람? 된 그렇지. 사람인가 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인터뷰 내용도 사람 자체가 상냥하고 친절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친나지. 근데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얼굴도 그쵸. 그 정도면은. 네. 키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공부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 유학생 시절에 동양인이라고 왕따 당했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그런 뭔가 성실함과 뭘로 다 극복을 하고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때 아니게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왜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세 번째 소식은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 시그널. 예. 시그널이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탄탄해요. 응답하라 1988 후속작으로 그 대충의 줄거리는 그 미제 사건들을 80년대 맞죠? 맞아요. 예. 80년대 형사와 80년대 90년대 90년대 형사와 2016년에 형사가 무전기 하나로 뭔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타임슬립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무전기로만 소통을 하는 거죠. 맞아요. 시그널. 네. 근데 그 소재 자체가 참신하고 김혜수 씨도 우선 이 드라마에 연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공중판에 연애 얘기 없으면 안 받아준대요. 그래요? 네. 연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출연을 결심했다. 오로지 소재만 갖고 승부를 하고 또 고증 자체가 엄청나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예, 맞아요. 그 PD님이 되게 꼼꼼하신가 봐요. 원칙이 있고.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어린 시절에 먹었던 오므라이스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를 잃으셨죠. 맞아요. 예. 잃어가지고 오므라이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오므라이스를 이렇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집에서. 근데 그걸 아는 이를 가엾게 여긴 형사가 오므라이스 좀 해주라라고 해가지고 15년 동안 거기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므라이스가 좀 이렇게 처음에는 투박했다가 점점 잘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되게 어쩌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 오므라이스 하나에도 그렇게 정성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소품 하나에도 지극한 디테일. 네.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꼬맹이 시절부터 이제 그게 이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재훈 씨? 이재훈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훈 씨하고 이제 김혜수 씨 그다음에 조진웅 씨. 네, 조진웅 씨 이제 세 분이 주인공인데 이제 이재훈 씨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그 헤어지게 되는 부모하고 다 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이제 형이 이제 그 누명을 쓰게 돼요. 형이 누명을 쓰게 되면서 형이 이제 그 소년원을 갔다가 다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좀 배다른 이제 형이에요. 배다른 형이라서 아버지가 그냥 그 이재훈 씨를 데리고 그냥 가고 따로따로 하는데 형이 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살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살이 아니라 타살 이제. 근데 아무튼 어렸을 때 왜 그 오므라이스를 먹게 됐냐면은 자기의 소원이 그 형과 나눴던 대화 중에 자기의 소원이 처음으로 외식을 했던 게 이제 오므라이스예요. 그래서 아, 형 소원이 너 소원이 뭐야? 뭐 너 성적 좋으면 좋게 되면은 이제 형이 소원 들어줄게 한 게 소원이 뭐야 하더니 또 한 번 다시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다. 근데 못 먹고 이제 형이 죽고 가정이 파탄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오므라이스를 먹고 싶었고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먹는데 그때 이제 조진웅 씨가 그 어린 아이를 케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이 누명을 쓰는 그거에 대해서 그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조진웅 씨는 그 형이 누명을 씌웠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경찰에 위에 보고를 못해요? 경찰의 위에 그 압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 누명을 벗겨주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으로 인해서 이재훈 씨 그 어린 이재훈을 계속 케어하는 내용. 그때 그 장면인 거죠. 근데 영화 상당히 영화래요. 드라마가 상당히 재밌어요. 저도 정말 아주 즐겨보는 본방을 사수하지 못하면 꼭 재방송으로 보는. 재방을 못 보면 꼭 저는 불법 다운로드 아니고 돈 내고. 밝은 경로에서. 밝은 경로에서 보고. 아니 저도 친한 오빠가 같이 그 토요일이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그널 이러고 진짜 뛰쳐나가실 기세로 시간을 못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탄탄한 일단 줄거리 자체가 대단히 탄탄하고 아까 이제 어제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일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직원한테 야 혁신은 디테일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 드라마 자체가 아까도 이제 오므라이스의 그 모양 하나만 가지고 몇 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다시 소품 만들어 오라고. 다시 만들어. 그 당시 5년 전에 오므라이스는 어떤 모양이었냐. 근데 이제 5년 동안 계속 먹어가니까 이제 변해가는 그 디테일까지 다 담아내는 정도로 대단히 이제 그만큼 연출이 많이 신경을 쓰니까 탄탄하죠. 일단 주거리도 탄탄하고 좀 말이 안 되긴 해. 이제 말이 과거와 미래가 무전적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면서 재밌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개연성 없는 드라마를 되게 싫어하는데 시그널은 참 재밌어요. 무슨 홍보하는 것 같아. 드라마 홍보하는 것 같아. 저도 근데 개연성 없는 드라마를 되게 싫어해요.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사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극도 한복 봤을 때 한복이 개연성 없으면 안 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극도 이제 사극이 물론 이제 다 사실은 아니니까 고정된 거 거의 없고 그냥 퓨전 사극도 많고 막 근데 일단 저는 퓨전 사극은 안 보고 사극 중에서 철저하게 고정된 걸 장보고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좀 좋아하고 KBS 원 같은 그렇죠. 장영실 요즘 장영실이나 장보고가 아니고 장영실은 요즘 안 보는데 예, 요즘 시간이 이게 윤룡이 나르셔서 보다가 너무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극이죠. 퓨전 사극? 그래서 약간 저는 생각이 너무 좀 돈과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좀 더 개연성 있게 뭐 반란군이 뭐 20명으로 무슨 반란을 이 20명이? 네. 그래서 막 조선 후기야 나올 법한 그런 기생복장이 막 조선 초 막 고려 말에 입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개연성이 없어지니까 드라마 컬러 자체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TVN 종편 같은 경우는 문나파라 1988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는 시청자들의 재미도 좀 쏠쏠하고 또 그런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되게 시청자들 감동을 받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후기를 올려놓은 블로그들을 봐도 되게 블로거들이 이런 디테일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애정이 있다. 막 미국처럼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중파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가 시즌 1, 2로 하려다가 2가 나오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아테나로 나왔는데 맞아. 맞아. 임수양이랑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됐죠. 망했죠. 왜 망했을까? 참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 너무 보여주기식 개연성 없이 팍 터뜨리고 막 그런 아. 거에만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영화든 드라마든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면은 당연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요. 5번째 소식은 또 뭐였? 4번째 소식. 네 번째 소식이요? 네. 그 진짜 사나이 그
여군 특집 내용인데 네. 이제 그 항상 그래요. 이제 진짜 네. 사나이 여군 특집이 나올 때면 항상 네. 핫해요. 진짜 사나이가 핫해진데 벌써 4기예요. 이제 4기를 3기 아니었어요? 4기예요 벌써. 1기가 헬인가? 뭐 2인 한 거? 1기가 해리. 2기가 그 에이핑크의 봄이 봄이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그렇지. 3기가 미란 아주마. 라미란. 라미란 아주마 맞죠? 라미란 아줌마가 저는 혜리랑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1기로. 그런가? 3기 누구지 아는데? 3기 3기가 2. 김수현? 네, 사유리. 맞다. 사유리. 사유리. 김수현 사유리. 이거 이제 이번에 4기 내용인데 네. 어, 벌써 4기. 예, 벌써 4기 이제 걸그룹의 시크릿의 리더인 이 아. 전효성, 씨. 예, 전효성 씨가 아이돌. 예, 구설수에 한번 올라왔어요. 이제 입소를 하면서 네. 팬들이 준 치킨을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아. 몰랐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개념 완전 제대로 상실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사기는 간호사관학교 이제 의무부사관으로 이제 그 입소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효성이 네. 이 공부를 그냥 잘했대요. 전교 3등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실력 발휘를 한 거지. 엄플했구만. 예. 네. 그래요? 엄플인가? 언론 플레이. 여튼 네. 그 해부학 이제 그 간호사관학교니까 해부학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부학 시험에서 유일하게 70점 이상을 맞아가지고 통과를 돼서 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그렇지, 이미지. 치킨으로 말렸던 이미지가 이제 그 스마트한 머리로 예, 다시 이미지가 상쇄되는 그런 내용. 또 그런. 그 치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팬들이 준 치킨에 그 치킨도 팬 중에서 아저씨 팬이 맨날 그런 언니 잘 아시잖아요. 막 맨날 팬송 메시지 보내가지고 막 나이가 막 개저씨들이 개저씨? 뭐 자요? 자요? 진짜? 뭔가를 주고 싶은데 혹시 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늘 전효성 씨한테 트위터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쪽지를 보내시던 분이래요. 응답하지 않는데도 막 뭐 오늘은 뭘 주고 싶구나 막 이런 식으로 하던 분이 또 그날도 치킨을 뭐 받으라고 해가지고 전효성 씨는 팬이니까 그렇지 안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건가? 네. 안 받으면 또 괜히 또 욕 먹고 막 네.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 듣고 막 그럴까봐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막 흔히들 막 아저씨 플러스 개 합성어라고 해가지고 막 개저씨. 개저씨들의 특징이 안 받아주면은 자기가 막 주는 사랑을 안 받아주면은 막 욕하고 그렇지. 그런데요. 전효성 씨도 그걸 잘 아니까 그 치킨을 받았던 거예요. 받고 또 버리기도 뭐하니까 팬이 준 거니까 우선 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묵묵히. 그 앞에서 다 먹었어야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매니저에게 그래 매니저에게 맡기거나. 넘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지? 우연 씨도 치킨을 들고 가는 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모르니까. 몰랐어요. 나도 만약에 했으면 이거 우리 같이 먹어요. 나도 그렇지,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보통 저도 입소할 때 생각하면 그런 개념을 확실히 갖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막 들리는 얘기는 많이 들은 얘기 때문에 뭐 아무도 들고 가지 않았는데 저도 뭐 그때 담배 피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담배 들고 갔어요. 근데 들고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모든 분들이 다 반납하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럼 흡연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차대에 배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훈련소 기간이니까 보통 4주. 4주는 참아야죠. 또 매점에 파니까 담배를. 파는데 피다 걸리면 이제 죽어. 죽는 것까지 아니죠. 연병장 돌아야지. 네, 기합 받는 거죠. 네, 저는 전효성 씨가 그 70점 맞아서 1등 한 게 막 머리가 막 좋다기보다는 효성 씨가 되게 성실한 것 같아요. 좀 된 사람 같다는?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은 이 딱 티가 나. 그러니까 이 그 장면 자체가 이제 그 해부학 그냥 막 시험 보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주고 이제 공부할 시간을. 공부도 하고. 근데 대단히 집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와.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집중력 좋은 거. 전 좀 집중력은 약한데. 저도 그래요. 근데 공부는 집중력이에요. 저도 이제 맞아. 그 뭐지 공부를 아주 대단히 집중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한 2달 반을 성공했어요. 예. 근데 결국에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뭐 그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1시간에 40분 50분 잔 거지. 하루에 4, 50분 자고 나머지 시간을 정말 이제 책을 떼놓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그때 얼마 안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7, 8년 전인데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는 네. 집중력이다. 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뭐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과 뭐 시험 성적은 비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사실 그런 거는 전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부 잘하는 친구는 확실히 집중력이 뛰어나죠. 남들보다 더 앉아있던 거잖아요. 어쨌든. 맞아. 그쵸. 더 많은 네.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지. 그 수업 시간에 어. 45분, 50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무슨 집중 한 20분, 30분 집중하다가 계속 딴 그냥 생각. 딴 생각하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진짜 안 그런 친구들은 태가 딱 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형이 전윤성. 예. 또 전효성 씨를 제가 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였어요. 어느 그 막 음. 아리랑 공연 같은 거 있잖아. 막 행자부에서 하는 거. 아 예. 그런 데 갔는데 그 뭐지? 그 초대 가수로 공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작년이었으니까 한창 시크릿이 뜰 때로 떴을 때인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 무대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다른 친구들은 그냥 뭐 이 머리도 컸고 유명하고 이런 행사고 또 옷도 이쁘게 입었으니까 망가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까딱 하는데 조현성은 진짜로 막 허리를 90도로 막 홀더 인사를 하면서 끝까지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되게 저 친구는 저게 막 연출된 건지 몰라도 아니야, 연출 아닐 것 같아. 네, 참 진짜 고마운 마음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막 어쩌면 또 스크릿 중에 내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시크릿 하면 전효성밖에 몰라요. 리더잖아요. 맞다. 근데 리더예요? 한성아. 전 한선아 씨인 줄 알았어요. 한선아 씨도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한선아 씨가 배우인 줄 알았어요. 시크릿 멤버라고 생각. 드라마에 나오니까. 드라마에 가끔 이제 보게 되니까 저 배우인가 보다 이렇게 어. 생각했었지 이게 걸그룹이었구나라는 생각 사실 못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는 네. 예, 원래 그 시크릿 멤버였다고 한선아 씨가. 그러면 네 번째 기사 전효성에게 성실함을 배우자. 네. 배우자 교훈? 교훈. 교훈은 시간을 배우자. 저는 다섯 번째 소식은 전데요. 대세가 만났대요. 네. 트와이스랑 여자친구 좋아하세요? 트와이스라는 걸그룹, 여자친구라는 걸그룹. 일단 제가 아는 걸그룹은 예, 소녀시대? 그 소녀시대 좀 알고요. 카라? 카라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 네 명의 그 있잖아요. 네 명? 예술적으로 춤을 추는 그 멤버들 있잖아요. SM의 이름 FX? 아래 말고 레드벨벳? 아래 이거 누구지? 더 위실 거야. 더 위? 군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걸그룹이 시크릿! 크레용팝? 시크릿 말고 시크릿 시스타. 나도 시스타 좋아해요. 저는 예술적으로 춤추는. 저는 시스타는 춤은 그냥 춤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이 표현해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 평가를 합니다. 명이랑 저랑 시스타. 시스타 좋아해가지고 막 저 우리 시스타 춤 배우고 싶다고. 네. 저 한때는 정말 저는 마보이 쓸 줄 알았었는데. 정말 저는 마보이? 저는 이제 시스타가 막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안 게 아니고 언제 알게 됐냐면 윤주용에게 왔어요. 시스타가 데뷔해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나 혼자 밥을 먹고 그게 아마 3년 정도 되고 나서 나왔던 그 노래이지 않나요? 나 혼자 밥을 먹고. 그거 있잖아요. 구두 신고 막 예. 다리 막. 근데 이제 들고. 삼겹살 집에서 이제 그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그 시크릿이 시스타가 딱 나오더라고요. 자꾸 헷갈리죠. 시스타가 나오는데 저도 이러고 있었잖아요. 열몇 명에서 이제 같이 밥을 삼겹살 먹는데 회식 자리였네요. 회식 자리였는데 저는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시스타 끝날 때까지 모든 노래가 끝날 때까지야. 그 순간부터 시스타는 이거는 예술하는 애들이구나. 이분들은 이건 그냥 춤이 아니구나. 이건 예술이다. 이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을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시스타 작년에 나온 빼고는 잘 노래도 몰라요. 좋았는데. 트와이스는 제가 압니다. 트와이스 쯔위. 쯔위 쯔위. 그 대만 기 사건 네, 때문에 기. 그 때문에 트와이스는 좀 알고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 사실 몰랐는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우리 후배가 여자친구 애들은 외모가 그다지 뛰어난 것이 아니야. 내 생각과 똑같아. 외모가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응. 그분한테 그러니까 여자친구지. 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술잔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예쁘잖아. 사실 우리가 번쩍받을 만큼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그 걸그룹이 친근한.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예인들은 뛰어나지 않은 외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국 이 이름은 와, 여자친구지. 새로운 해석이다. 아, 저는 그렇게 그래서 와. 여자친구지.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설득력 있어요. 설득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라고 하는 걸그룹 이름이 네. 잘 와닿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더. 그래서 아마 인기 진짜 많아요. 많죠. 인기 많죠. 공연할 때 남자 함성 소리 장난이 그렇죠. 예. 달려라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여자친구 같잖아. 이게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늘 가까이 있을 것 썸 탈 같고. 수 있는 그런 왠지 그럴 수 여자친구. 있을 것 같고.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저 나름의 해석입니다. 그렇군. 예. 하긴 찌위 이런 친구는 너무 여신 같아서. 아 진짜 이쁘더라. 진짜. 그 대만 분이잖아요. 대단히 이쁘더라. 그냥 봐도. 저는 쯔위를 잘 모르다가 이제 그런 사건들 맞아요. 보고 예. 사과 영상이 굉장히 예. 예쁘게 나왔잖아요. 예. 그 검은색 목티 입고 네. 너무 예뻐서 이제 쯔위 직캠 해가지고 쯔위가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원래는 그냥 그 사이드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던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멤버였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센터로 넘어올 것 같아. 근데 요즘에 그 이제 걸그룹이든 걸그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남자 그룹은 보이 그룹이라고 안 하잖아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근데 왜 그러는 걸까? 그렇죠. 걸그룹과 이 아이돌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네. 외국에 있는 네. 그 뭐 중국 아니면 뭐 여기 어. 태국 뭐 이런 멤버들을 이렇게 네. 영입을 해서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게 왜 맞아. 그러냐면은 네. 그렇게 해서 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라에 가잖아. 응. 예를 들면 태국에서 또 이쿤.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뭐 대만 뭐 가면 그 뭐 찌 같은 경우도 대만 사람이니까 대만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은 트와이스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그걸 이제 노리고 제작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날로 진화하는 그렇죠. 아이돌 세계. 예. 근데 저는 아무튼 찌 사건은 네. 여튼 저는 그 JYP가 분명히 잘못했다. 맞아. 그걸 또 공개 사과까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중국의 힘이 참 이제 뭐 무섭고 이제 정말 이제 뭐 이 힘을 가진 나라는 이제 깡패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제 중국이 깡패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미국이었으면 그랬을까요? 미국은 절대 그렇지. 미국은 그런 태도를 절대 보이지 그렇지 않았을 않죠. 것 같아요. 미국은 그쵸? 정말 선진 국민의식,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즘 트럼프가 뜨는 거 보면 좀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 나 무서워. 트럼프 좋아하죠? 아니요, 안 좋아해요. 무서워 나.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해가 될 것 그러니까. 같은 미국 대통령은 탄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방위비 지금 엄청 많이 내고 있거든요. 엄청 그 옛날보다도 더 잘하시잖아요. 방위비도 엄청 많이 지금 그 올리고 있는데 마치 그냥 트럼프는 공짜로 무임승차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물론 이제 당연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이제 평화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맞는데 완전 그게 다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하고 막 방위비 막 올린다.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약간 나는 트럼프를 보면서 왜 트럼프까지 얘기가 나는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은과 트럼프가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을 좀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로 튈지 모르는 거지. 트럼프도 트럼프도 김정은 저거 진짜 없애버려. 그게 오바마한테 지친 그런 거를 트럼프를 통해서 달래는 미국 시민들의 마음인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미국도 요즘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민자들도 들어오고 막 일자리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 맞아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행적을 밟아왔고 또 방위비 같은 경우도 물론 일본, 한국 이런 데 다 주한미군 주둔하고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걔네를 부담해 줘야겠느냐 맞아요. 라는 게 이게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안 먹혔을 텐데 지금은 자기들도 힘드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멕시코 이민자들이 막 오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장벽을 쳐서라도 다 받겠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인에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움츠러들기 마련이에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혐한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을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사실 이제 일본이 완벽하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게 극도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그와 반면에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혐오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똑같은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아예 그 정도의 발끝도 안 될 그런 국민성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의 그런 성향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좀 강대국이 딱 그 수준. 강대국이면은 약간 힘 있는 자로서의 책임이 너그러움도 있어야 있고 되는데 힘으로 무조건 다 찍어 누르는 거잖아요. 그때 전 놀란 게 그냥 여자 아이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한테 그 중국의 무슨 공산일보였나 거기서 공산일보 논평을 냈더라고요. 아. 너는 중국의 별이 될 것인지 대만의 별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식으로 논평을 냈어요. 애 하나를 갖고. 맞아. 근데 중국이 이제 뭐 대만 문제, 뭐 티벳 문제, 뭐 신장 문제, 뭐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요즘은 뭐 조선 쪽 자치주 요즘은 아닌데 여튼 이런 거에 대단히 민감한 거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거기가 어디 한 군데라도 쪼개지기 시작하면 중국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이 약간 그 한 나라를 유지해 간 게 100년이 넘은 지가 별로 안 돼요. 100년 이상을 유지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이 또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네. 거기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거는 이해는 가나 이제 그걸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만 어린 그 가수인 대만 출신의 어린 가수인 쯔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는 극도로 좀 지나친 건 아닌가. 이 상황이 더 웃긴 거는 이걸 고발한 게 원래 마리텔에서 공중파라는 방송이 안 되고 맞아요. 아프리카로만 방송된 건데 대만 출신의 가수인데 중국에 붙은 그래서 막뭐 인민재판처럼 고발하는 그 대만인이 그걸 고발한 거예요 중국에. 근데 그랬던 쯔위가 속해 있는 트와이스와 여자친구가 만나서 소녀시대의 지를 부른대요. 그렇군요. 기사 내용은 기사 그거였어. 소녀시대도 어느덧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소녀시대 데뷔한 지 꽤 됐죠. 꽤 됐죠. 이제 거의 9년 됐을걸요. 그렇죠. 한 10년 가까이. 네. 와. 약간 저한테는 그래도 핑클과 SES의 아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느덧 그 소녀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성장해서 근데 여자친구와 트와이스가 그렇게 지를 불렀다는 건 소녀시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그런 기록 속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못 나오지 그러면.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의미 자체가 약간 이제 역사 속으로 좀 해라 뭐 이런. 오. 소녀시대 팬들이여 일어나시오. 소녀시대 팬들 다 같지 않아? 다른 데로 이제 트와이스로 가고 여자친구로 가고 어디로 가고 가고 소녀시대 나중에 무도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토토제? 토토제. 하여튼 뭐.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려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영화 동주 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귀향 보셨어요? 단호하게 아니요. 저도 2개 다 안 봤는데 동주는 이번 주에 보려고요. 근데 귀향은 못 보겠어. 예. 귀향 보셨어요? 전 동주 보고 귀향을 안 봤는데 귀향을 처음부터 보는 것이 꺼려졌던 게 저한테 항상 시비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학교 친구인데 선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면서 막 늘 물어오는 잘 모르면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귀향 보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마치 안 보면은 너는 친일파다라는 식으로 그런 질문 자체가 이상해.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보면 친일파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볼 때는 나랑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너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너는 귀향을 안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와. 아니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거 왜 네가 보지 않는다고도 넌 나와 생각과 이념이 완전 다르냐. 너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막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아주 저급한 행동이다. 그렇죠. 또 다른 친구는 제가 막 이런 활동을 하는 걸 아니까 떠보려고 귀향 볼 거예요? 난 왠지 못 볼 것 같은데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거 볼 땐 팝콘도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왜? 그 뉴스에 뭐 누가 귀향을 보는데 팝콘을 먹었다고 막 난리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심각한 거 되게 그런 신선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귀향이 됐든 뭐 동주가 됐든 나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뭐 근데 영화를 왜 안 보냐면 너무 뻔한 얘기니까 안 보는 저는 그랬잖아요. 재미없는 건 좀 안 봐요. 뻔한 얘기는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굳이 그 뭐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영화관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참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일부러 안 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안 가져지는 거죠. 그냥 그 귀향을 보러 굳이 영화관에 찾아가지 않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권까지 민족주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실 그 뭐냐 그 귀향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잖아요. 누가 화를 안 내요. 누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의 그 아베의 모습을 하는 보이는 행태를 통해서 누가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과 아니 독일과 일본은 항상 비교하지만 독일은 전 독일인들이 여튼 그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 이름이 안 나요. 그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우리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건 맞다. 이건 맞는데 근데 꼭 굳이 귀향을 보면서 그것들을 함대 전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냐? 뭐 그거는 아니다. 각자 나름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요즘 애국 마케팅이 흥하잖아요. 연평해전도 그렇죠. 그랬고 또 국제시장 영화 암살도 8.15쯤 나와가지고 되게 독립군들. 많은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네. 암살이 약간 너무 여러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었지만 너무 무장투쟁만 옳았다, 김구만 옳았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도 예. 약간 맞아. 불편했거든요. 네. 저도요. 그리고 친일파는 무조건 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고 그 친일파의 얘기를 당연히 나쁜 사람 많죠. 민족의 배신자고 한데 너무 개연성 없이 친일파는 무조건 딸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낸 게 괴물로 그려낸 게 아닌가. 마지막 장면도 꼭 대한민국은 마치 친일파가 세운 나라 같은 맞아요. 그런 예, 마지막, 암시를 예, 주고 마지막 끝내잖아요. 그렇게 암시를 주고 끝내서 저도 사실 암살이라는 영화가 뭐 1000만이 넘는 관객 동원했죠. 말 잘못했다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마치 우리나라가 대단히 부정적인 그리고 뭐 정체성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또다시 심어주는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가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뭐 또 국정화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덜하겠지만은 이게 읽어보면 그 조목조목을 따져서 읽어보면 잘 못 이게 캐치를 해내요. 이게 뭐 잘못됐다 이게 사관이 잘못됐다. 근데 읽고 나면 상당히 불편해. 찝찝하고. 아니 나 우리나라 이 근현대사 교과서를 읽으면 왜 찝찝해야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그래 좀 그럼 좀 하여튼 뭔가 좀 아무래 이 뭐 처음부터 뭔가 정의롭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나온 교과서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화 얘기를 그때도 뭐 나온 거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 부분인데, 여튼 암살이 딱 영화 딱 끝나고 나서 상당히 불편했어요. 네. 굳이 그렇게가 아니지 이제 사관 자체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저는 더 그랬던 게 정말 우리나라를 만들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로 세운 사람은 또 한쪽에서 정말 힘들고 처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에서 김구와 김구를 유시한 그 무장투쟁했던 사람들만이 세웠는데 정작 국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교과서를 이렇게 배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이제 역사자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좌파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좌파적 역사는 게 민중사관, 민중사관은 투쟁의 계급 투쟁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와서 이제 역사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왜 그렇게 되나요? 그런 걸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대정신의 홍진표 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많은 운동권들이 있었고, 이제 그냥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졌겠냐? 뭐 의사, 검사, 뭐 변호사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운동권들 중에서 이제 운동의 끝에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뭔 공부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꼭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해서 이제 살려고 했던 그게 이제 보수의 일단 기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잘 공부를 해서 잘 나갔으면 다 검사 되고 나머지 이제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했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학원 가고 박사 따면은 교수 아니면 역사학자 아니냐. 일리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왜 보수적 생각을 가진 보수 역사가는 보수 역사자는 없냐고 하면 너 생각해봐라.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다 그렇게 가지 교수되고 뭐 공부하려고 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청량이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귀향 같은 영화가 또 불편하고 안 보고 싶은 이유가 이게 당연히 위안부 문제는 슬프고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맞지만 이게 반일 감정을 무조건 부추겨서 뭘 하자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영화를 만든다면 되게 조심스럽게 만들어졌어야 했고 착하게 정말 가만히 막 초가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랑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냥 머리채 잡고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사전 조사하고 부모가 또 팔아 넘긴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막 여러 우수한 사례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참 뭐 일본도 대동아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미쳐있던 시기였고 전쟁에서 당연히 노약자 여자는 희생을 당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에서 피해를 받는 여성들을 문제로서 접근을 하고 또 우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딸들을 일본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우리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일본인들이 막 강간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얻는 게 무엇이며 더 불순한 거는 지금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이렇게 당한 위안부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일본이랑 돈을 받고 합의를 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라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이제 뭐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깔끔한 거는 일본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돼.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튼 최소한 중국하고 우리나라한테는 사과하는 게 맞다. 맞으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중국 역사학자, 일본 역사학자,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세외 그 나라의 역사학자들 모여서 이제 학회를 매번 열거든요.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돌아가면서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인데 뭐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긴 해야지만은 근데 그 열쇠를 분명히 이제 일본이 쥐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본이 뭐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자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너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대한민국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이고. 근데 저는 뭐 얘기해요. 저는 또 독일이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한 것이 진심도 맞지만 독일은 대륙 국가들끼리 다 붙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사과를 안 하면 끝장나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렇죠. 경제적으로든. 맞아요. 네. 일본은 어쨌든 섬나라이고. 든든한 미국이 있고 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또 감안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저는 좀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들었던 게 남정욱 교수님이 누가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를 안 해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할까요? 했더니 반대로 우리나라도 월남전 때 베트남에 가서 일본보다 더 참혹한 짓을 많이 저질렀는데 베트남이 우리한테 힘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못하는 거라고. 맞아요. 왜 그때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말을 못한다고. 그렇지만 언젠가 베트남이 힘이 많이 세져서 우리한테 그때 일 사과하세요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 같냐고. 유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베트남 전쟁 월남전에 여튼 이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하고 무섭고 비문명화된 군인을 뽑자면 대한민국을 진짜 당시에 진짜 심해. 진짜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참혹하게 이제 예를 들면 민간인 학살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떤 대통령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일 거예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필리핀에 베트남 가서 사과한다. 예를 들면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과하나 비석을 세워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다 전쟁 기간이니까.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정말로 그것도 우리가 한 짓도 기록해야죠. 일본한테 기록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그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결국 이제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사실 일본과의 이 감정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중국에 아까 이렇게 찌할 때도 나왔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중화 제국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다 변방이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 중화 민족주의가 아직도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까지나 짱이라는 거야. 자기 그래서 막 한국을 가도 이제 중국인들끼리는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튼 중국이 또 난징 대학살이라고 일본에 의해서 진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때 당시에 삼광작전이라고 광자가 밀집광자예요. 그러니까 미쳐 있는 거야. 진짜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작전 자체가 아주 잔혹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제 여성 어린이들을 하고 아주 처절하게 예를 들면 다 제거하는 작전을 삼광작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작전을 쓰면서 진짜 그때 당시에 난징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예. 생매장은 기본이고 이거 진짜 이렇게 줄 세워놓고 뒤에 있는 사람이 총을 쏘게 하고 다시 또 줄 세워서 같은 이제 그 동족이 그 집까지도 사실 할 정도로 이제 중국과의 감정이 안 좋은데 중국이 일본을 지금의 힘에 누르면 지투잖아요. 중국이 일본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못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 약간 그 외교적으로 이렇게 일본을 비판하는 거 우리나라 똑같이 비판하는 정도 지금 있는 그 이게 사실은 어쩔수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고 일단 국제사회에 엄연한 현실적 논리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물론 이제 일본은 무조건 밉죠. 미운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은 그럴 수 있는데 지도자까지도 일본 미워가지고 만약에 감정적으로 우리나라 대응하고 그 국민들의 똑같은 감정적으로 저 보라고 이 형 보고 너 씨 아베 똑바로 안 하냐고 니 가만 안 놔둔다고 다 죽여버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은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좀 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동주는 되게 웰메이드 영화예요. 아 그래요? 그게 저는 두 분께 오히려 권하고 싶은 이유가 동주가? 그때 동주랑 그 송봉규 독립투사의 나이가 저희 나이대예요. 막 20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조국이 뺏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뭔가 힘을 갖기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고 일본은 유학까지 가고 그렇지. 윤동주는 그래서 친일파라고 또 막 지키고. 저희 하는 일처럼 정말로 막 잡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의식 계몽 운동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송범규 투사는 좀 더 똑똑하고 그래도 잘 썼지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국제 정세를 보니 일본도 이제 곧 패망하겠다. 우리도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규합을 해요. 일본에서 유학생들을. 근데 윤동주 시인은 계속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게 되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민들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나라는 어쨌든 꼭 봐야겠다.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아직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공부, 사상 공부, 또 목소리 내는 거, 고민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잘 느껴지는 그리고 일본이 엄청 막 주사 놓는 거 그런 거는 되게 화났는데 막 그렇게 반일 감정을 막 부추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주는 일본인도 있고 윤동주 시인을 막 그렇지. 뭐 좋은 일본인도 있고 악독한 일본인도 있고 그렇겠죠 뭐. 되게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런 영화라서. 또 저는 이제 윤동주 생가를 가봤잖아요. 중국. 23살 때인가 22살 때. 완전 어렸을 때. 예, 좋게 그 연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연변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흔치 않은 한참 일인데. 이제 그 탈북자들이 그 중국에 많이 이제 체류하고 있을 때 그 탈북자들 그 한참 이제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자원에서 한번 갔었어요. 가면서 이제 잠깐 이제 관광이라 하기 그렇지만 코스로 윤동주 생가도 좀 가보고 그랬던 기억이. 뭐 그 생각하면서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겠습니다. 꼭은 아니고 이제 꼭이라는 말씀 밝은 경로를 통해 볼 수 있으면 기회가 볼게요. 되면 보신다고? 기회가 되면, 저는 꼭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수다인데 마치 영저격수다와 연예수다가 섞인 굉장히 재밌는데요? 다양한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시청자한테 욕먹을 것 같아. 너 니네 뭐하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막 이러면서 오늘 즐거웠죠? 예, 네.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수 청년들이지만 이런 소신이 잃지 않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